원로 정객의 눈으로 정치권 이슈를 진단해보는 명사수의 촉. 네, 이 자리에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임기 내 개헌이라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개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의 말씀. 저는 전에 제가 아마 이 TV조선에서도 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을 찬성합니다. 아, 예. 예. 근데 개헌이 안 된 이유가요. 결국 이 정권을 잡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권한 축소하기 싫어서 안 된 겁니다. 아,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 이 공약을 했어요. 예. 예. 그러나 취임 이후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걸 막았습니다. 일축하셨죠. 예. 다만 그때는 이 개헌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예. 우리가 경제 문제라든지 산적한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지 지금부터 개헌 문제를 들고 나오면 되겠느냐 그런 예.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네. 예. 개헌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야당에서 개헌을 먼저 주장해 놓고 네. 대통령이 개헌하자고 하니까 또 이 정략적인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얘기들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정치하는 데는 정략이 있습니다. 아, 예. 야당도 야당으로서 전략이 있고 여당은 여당 전략이 있고 대통령도 전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 상황을 나한테 유리하게 활용하면서 네. 예. 국민들한테 플러스를 주면 그 정책이 성공한 정책인 거예요. 아,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전략을 구사해서 유리하게 전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하고 예. 야당이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면 그건 된다. 이거 공평성이 있습니까?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 정치적으로 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예. 이 얘기하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뒤떨어진 얘기예요. 네, 제가 볼 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야당이 과거에 주장했던 것처럼 당당하니 말이죠. 예. 그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개헌하자. 더구나 제가 오늘 그 연설 들어보니까 이 정부에서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예. 근데 대통령은 이제 임기 끝나고 나가는 대통령인데 그렇죠. 그걸 주도하겠다는 얘기는 또 대통령의 욕심일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가결이 안 되면 개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그냥 국회에서 할 일이에요. 근데 국회 그 개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주라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요 국회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헌법을 만들려고 합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말 듣고 합의 본 게 아니라 예. 그것이 시대적 요구면 합의를 보는 거고 예. 그 시대적 요구가 아니면 합의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 공은 국회로 넘어왔는데 네. 예. 국회의원들이 그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어쨌다 하는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대통령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건 당연해요. 하하. 그럼 야당이 예. 그렇게 못하게 전략을 구사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우병우 수석 문제라든지 최순실 씨인가요? 예. 그 문제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근데 그걸 덮으려고 한다. 예. 개헌 문제도 해결하고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야당의 지략과 정략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 최순실 문제를 막는다고 해서 막아집니까? 아니죠. 예? 막아집니까? 설사 이것이 말입니다. 그대로 넘어간다 합시다. 그럼 1년 몇 개월이면 대통령 끝나는데 새로 들어든 대통령이 네. 과거 청산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갑니까? 예. 그러고 지금까지 여당에서 여당이 돼도 청산을 했잖아요. 예, 예.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대북 송금 특검을 했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과 차별하기 예. 위해서. 네. 이것이 생리요, 새로운 예. 집권자의. 그렇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 문제는요. 당장 내일 모레 해결이 안 돼도 예. 야당이 주장만 하면 대통령 선거 때도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거고 아하. 요다음 정권에 정권 잡으면 더 좋은 거요. 예. 그러니까 이 소재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날려버리지 말고 네. 잘 갖고 와서 키워가지고 크게 써먹을 생각하고 아하. 개헌은 개헌대로 대처하고 예. 요 문제는 요 문제도 적극성을 띠고 대처해 나가야죠. 네. 예. 그런데- 그렇다고 개헌 나왔다고 해서 최순실 씨 문제가 지금 유야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좀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저한테 아침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네. 시골에서. 어떤 전화요? 노인네가 예. 네. 참 나라 걱정된다고. 예. 시골의 아녀자들까지 최순실 씨 문제 가지고 말이요. 예.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이 나쁘다 이거요. 네. 예.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장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국민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데 대통령은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이요. 예.
여론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떤 형태로 개헌을 할까에 대해서는 지금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계산이 전부 다르거든요. 예. 이원 집정부제다, 4년 중임제다, 내각제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나오고 있는데 예. 보시기에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현실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예, 이건요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네. 권력을 우리도 어떻게 나눠 먹느냐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설사 권력을 나누더라도 국민 통합, 국민 화합에 보탬이 되는 체제를 만들면 돼요. 네. 예. 그런데 예. 심지어 안철수 대표가 그랬더라고요. 국회의원 선거부터 예, 선거구제부터. 바꿔야 되는데 안 한다고. 네.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 때문에 지금 불만 토로한 국민이 있습니까? 아하. 안 그렇습니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선거법이 있는데 예. 예, 그건 하나의 구실에 불과해요. 안철수 대표가 좀 더 내공을 써야 돼요. 그 시시한 문제 가지고 이 개헌이란 거대한 물줄기에 이 반대를 하고 나오니 얼마나 참말로 이 정략이 이거 빈곤하냐 내가 그걸 느꼈어요. 정말입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손학규하고 손잡작 해놓고 손학규 네. 대표는 개헌하자고 주장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전부 이 자기 모순인 거예요. 예.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 무슨 임기를 단축안에 느리니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예. 그런 게 논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똑같아야 국가의 발전이 있는 겁니까? 아. 안 그래요? 어허.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말이죠. 2년 반 임기 맞춘다. 그럼 국회도 양보하고 대통령도 양보하면 대통령 임기를 3년 반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렇게 해서 타협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국회에서 이 각 정파들이 모인 자리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예.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헌은 과거에 이 4년 중림제, 정부통령제예요. 예. 예, 저는 이 제도를 내각 책임제를 난 찬성한 사람인데 예. 그게 안 될 바에는 이 제도가 낫다고 봐요. 아하. 왜 그러냐면 우리 대통령은 과거에 개헌할 때 유신 때 개헌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 예. 예. 두 번째는 장기 집권을 막자 이거요. 예. 네. 그래 직선제하고 단임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는 데 대해는 의의가 없는 거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제도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 국민의 정서가 내가 볼 예. 때. 아. 그러니까 부통령제하고 대통령 정부통령제로 해가지고 4년 중림을 하고 만약 이거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면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은 네. 그 한 3년 반쯤으로 해서 국회의원도 한 1년 손해 보고 예. 대통령도 1년 반 손해 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4년 중림제 이 부부할 권한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3년 반하고 4년 하게 됐는데 예. 5년 하는 것보다 7년 반을 하는데 예. 맞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타협을 모색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이거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 소문이 나 있어요. 네. 어떤 과거 지난 총선 전에 예. 2년 전인가 무슨 국회의원 보궐선거 있었죠? 예. 그때 은평에서 이재호 의원이 됐는데 이재호 의원하고 어떤 야당 중진이 강원도 절에 찾아가서 이재호 의원이 당선돼야 우리가 개헌할 수 있다고 그랬어. 이명박 말에. 예. 그렇게 개헌을 주장한 사람들이 야당이었어. 어허. 그래 이 문제는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새로운 옷을 입자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예. 필요합니다. 아하. 네, 그리고 우리가 현재의 이 체제 가지고도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활용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혼란이 있지만은 예. 더 좋은 법 만들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국가를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대권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예. 반기문 안철수 연대, 반기문 손학규 연대, 안철수 손학규 연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다 지금 다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거기에 예. 김무성 대표랑 비박계도 또 합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예. 어떤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누가 여다음에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아, 예. 그래요? 국민이 원하는 체제 또 미래지향적인 이 헌법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들겠느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무리 대권 후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아니면요. 국회 가서 개헌하는데 한 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 되죠. 국회에서 결정해도 돼요. 예. 예. 그게 권한입니다, 그것이. 예. 국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화합의 입장에서, 정치 안정의 입장에서 예. 미래지향적으로 결정해야 될 겁니다. 아, 예. 국민의당이 지금
애매모호해졌어요. 손학규 전 대표가 갑자기 민주당을 탈당을 해온 상황이고 거기서 제3지대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국민의당이요? 아니요, 손학규 전 대표가요. 네. 제3지대에서 이제 다 모이자. 난 나왔다. 당을 나왔으니까 기득권 버렸으니까. 네. 자, 국민의당도 뭔가 안철수 대표도 뭔가 움직임을 나타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들이 읽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저도 신문 봤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손학규 대표한테 우리 당에 들어오면은 국민의당에 들어오면은 예. 모든 것을 전부 뭐 손학규 전 대표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예, 예전에. 제가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죠. 예. 그것은 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에 대한 자기 모든 기득권을 버리기 위해서 이 손학규 전 대표한테 가서 같이 하자는 것보다도 손학규 대표를 끌어들임으로써 국민당 당세를 넓히기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요. 예. 이건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요. 국민의당이 말입니다. 예. 제일 저는 이 개헌 문제에 있어서 이 선택의 폭이 높다고 봐요. 아, 국민의당이요? 어차피 국민의당은요. 요다음에 우리 당의 국민의당의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지금 현 여론조사 보면은 그러면은 연정을 하든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형태든지 이 새 정부에 참여하는 길을 모색해야 돼요. 예. 그래 권력을 분점해야 국가에 봉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장관 몇 자리 차지한다 하더라도. 예. 그런데 지금 이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데는 국민의당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잖아요. 예. 넓어요. 그래 이걸 활용해야 돼요. 예. 국민의당의 장래를 위해서도. 예. 그리고 국민의당은 당을 위하고 이 국가를 위해서 그 선택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은 도약대가 형성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이 개헌 문제를 이 정치 발전을 위하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네. 국민의당의 활로가 있다. 전 그리 봐요.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표는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서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면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예. 정작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문재인 대표가 정직하고 당당하지 못하죠. 예.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응? 자기는 한 점 부끄럼 없다고. 그러면 부끄럼이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한테 이해시켜야죠. 예. 이해는 안 시키고 없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 그걸 이 위계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든 걸 다 결정한 건 아니지만은 예. 그러나 거기 실장하고 논의한다는 건 대통령 대신한 사람하고 논의한 거예요. 영향력이 제일 큰 거죠. 예. 지금 이 논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참여정부 시절에 정말 다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간접적으로나마 힘을 실어줬고요. 예. 북한은 또 이 와중에 이 당신네들 말도 안 맞고 여기 문재인 쪽 얘기도 안 맞아. 이게 지금 양쪽에 다 부인을 하면서 한 발씩 담그고 있는 이 상황들이 돼버렸어요. 북한은요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자기네들 목적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그가 요청도 안 했고 요청도 없었다. 예, 통보도 근데, 없었다. 여기서 요청은 안 했다 하지만은 송민순 장관 혼자만 요청했다고 그러지만은 예. 이 문재인 실장 쪽에서는 요청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통보는 다만 했다. 통보는 했다 네. 그거거든요. 송민순 쪽에서도 물론 그렇고 예. 그 일치예요. 근데 북한은 통보도 못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싸우게 만드는 것이고 예. 결국 이 통보를 했다고 양쪽 다 얘기하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는 북한이 어느 쪽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지요. 지금 어제 백남기 씨 부검 놓고 경찰하고 유족하고 굉장한 강한 대립을 했었거든요. 예. 영장 집행을 위해서 갔다가 경찰이 결국 철수를 했는데 예. 이거 영장 재청구 위한 요식행위 아니었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요. 예. 경찰이 왜 부검을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과거에 박종철 씨 사건 때도요. 네. 그거 조작했잖아요. 아하.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썽되고 물론 그것을 믿고 국민들이 경찰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 사람 그때 당시도 없었어요. 예. 그러나 그 경찰이 거짓말했다는 거 다 밝혀졌어요. 아하. 근데 지금 보면 저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의료 그 계통에 예.
담당 의사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뭐 그런 원인도 있고 예. 결국 이 병 때문에 죽었다고 했지만은 유족이 바라는 것은 지금 경찰의 물 대표에 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이요. 예. 확인받기를 바라는 거요. 예. 그럼 그런 방향 같으면 당장 부검하자 했을 거요. 아하. 예. 그러고 경찰은 뭐냐? 물 대표 때문에 그 양반이 죽었다면은 결국 경찰이 죽인 것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이 상주들이 말입니다. 예. 이건 안 하겠다고 하고 말이요. 진단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러고 어디 가서 뭐 이 자기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이 조사해 달라고 고소한 것도 없는데, 예. 아니 경찰에서 나와서 억지로 부검하겠다고 하는 거 도대체 나는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예. 아, 유족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그걸 포기해야죠. 영장 재청구를. 아 그럼요.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